자율주행 로봇이 합법적으로 도보를 통행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고 법률 공표가 되면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데요. 진정한 자율주행 로봇의 배달 시대가 찾아오면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네, 이제는 로봇 시대가 정말 우리의 삶 속으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성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 실생활과 함께 정말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로봇 관련된 산업이 얼마큼 성장할지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로봇이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최근에 나오는 로봇들만 해도 산업용 로봇들 많이 있고 또 직접 주문을 받거나 서빙하는 로봇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로봇까지 나와서 지금 이제 국회 소위 통과하고 전체 소위라는 게 이제 분야별 회의가 있고 이제 전체 회의가 있거든요. 전체 회의까지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만큼 이제 자율주행 로봇으로 이제 배달까지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로봇 사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군사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재나 경비용 이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로봇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들, 사람이 하기엔 위험한 일들을 대신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오늘 이제 로봇 관련주 뉴스를 제가 보면서 우리는 주식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 우리나라의 흐름을 보면은 IRA 법안이 미국에 상정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공장은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 일자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자리 부분에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여기에 이제 배달을 하시면서 생계를 꾸리는 부분들이 거의 뭐 통계에 따라서는 100만 명씩 나오는 상황인데 그분들도 이제는 로봇에 밀릴 가능성들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체적인 사회에 그 세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생각해보면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IRA 법안과 그에 대응하는 법안들을 만들면서 해외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옛날에 개도국에 공장을 지어서 인건비가 싼 개도국 쪽에 공장을 지었던 것들을 다시 국내로 반입을 해온다는 것들은 국내에 이제 일자리들이 부족한 고도화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정부에서 나와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로봇주들 그리고 로봇 앞으로 성장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방점을 삼아야 될 것은 배달을 뺏거나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화 방화가 있을 때 소방차와 함께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일명 구조업을 한다든지 또는 군사적으로 사용된다든지 그런 쪽에서 먼저 속도감을 내고 이런 일자리와 밀접한 부분들은 거기에 따라와서 같이 움직이는 정도 좀 시간을 주고 텀을 좀 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월 2일에 로봇 규제 혁신 로드맵 2.0을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올려가지고 규제 혁신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새로운 첨단 기술을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에서 줄어들면은 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정부에서도 걷어들일 수 있는 세액 자체가 감소한다면은 국가의 성장성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도 내수가 탄탄하고 그 나라의 소득도 그리고 GDP도 올라가야지 이 나라의 규모 자체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지는 건데 우리가 지금 주식을 볼 때 로봇주만 보고 단기 테마성으로만 로봇 잘 간다, 좋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전체 시장의 볼륨이 업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좀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서 주식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한 게 이제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우리가 소득을 어디서 얻을까요? 그러면 자산 시장에서 그래서 로봇주가 가면은 로봇주라도 사서 우리 주머니를 채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됐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11개월 연속 무역 적자인 상태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산업만 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경제 자체가 세수가 줄어들어서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좀 염려 섞인 목소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주식 와이프님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로봇 산업의 성장이 너무 좀 빠르다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사실 이 로봇이라는 게 우리가 네. 주쌤 시절에는 로봇 태권브이 아시나요? 네. 제 시절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만화에 네. 나오는 이렇게 사람 형태의 그런 이제 로봇은 그냥 만화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네.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 일상 속에 로봇들이 또 많이 녹아 있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로봇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컨베이너 벨트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사람화, 휴머노이드화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우리 이영재 전문가님이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들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율주행 이런 이제 부분보다는 일단은 안전이나 군사용 이쪽으로 해서 실제 좀 우리가 실수요가 있는 부분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저는 이번에 그런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 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게 오히려 저는 이제 1차적으로 정말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런 이제 규제로 인해서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로봇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율주행 로봇이 도로 위를 달리게 되면은 뭐 배달 이런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요즘에 소방 같은 경우에도 골목길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소방차들이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차를 밀어버리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소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좁은 공간들을 이런 자율주행 로봇들이 먼저 가서 이렇게 뭐 화재를 진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지금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우리나라 사실 저출산 문제가 너무 지금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보다도 그런 3차 산업에 대한 그런 서비스 산업보다는 궁극적으로 이런 이제 어차피 저출산이기 때문에 이런 줄어들고 있는 인구 속에서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학교까지 나온 인구들이 많은데 그런 인구들이 너무 많이 지금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인재들이. 이런 인재들이 오히려 로봇 산업이라든지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좀 알맞는 그런 인재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재들이 결국에는 뭐 공무원이 된다든지 다른 쪽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일자리를 결국에는 취업하는 것보다는 프리타적으로 생계를 영위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산업이 오히려 늦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인재 부족 현상들을 좀 나라에서 계속해서 좀 발굴하고 그런 역량을 키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산업이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증시의 흐름들 보면은 다 성장주들 위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AI도 마찬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 이제 산업들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과거에는 이 로봇 산업이 그냥 증시에서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규제가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니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신호탄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다만 이제 증시에서 이 주가 흐름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점이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지금 주가가 또 아직 안 올라간 그런 이제 로봇 섹터들이 많거든요. 물류부터 시작해서 뭐 서비스라든지 의료, 뭐 군사 이쪽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고 그런 이제 세부 섹터들도 한번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일자리 축소와 세금 축소에 대한 이야기 문제점을 짚어주셨고 이에 대응해서 주식 와이프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는 대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로봇 관련주들이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그렇죠. 네. 어떤 종목을 조금 선별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네. 당장 지금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운 종목들이지만은 관심이 네. 많으실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사실 대장 중에 대장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제3자 배정으로 물량을 10% 정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 좀 더 뚫은 상태고요. 화면 한번 보시면은 정말 가파르게 한 3만 원대부터 지금 9만 원 거의 10만 원대까지 왔으니까 3배 정도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전 더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껴있기 때문에 실제 실질도 이제 어느 정도 장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가면은 정말 뭐
이미 신고가기 때문에 뭐 15만 원, 20만 원 못 가라는 법은 없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신규로 접근하기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 한 11선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이탈하기 전까지 한 보유하셔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신규 접근하시기에는 이미 이만큼 올라온 만큼 지금 신규 접근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나중에 횡보 구간이 나오거나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이 종목도 바로 갔다가 한 번 정도 조정 구간을 주고 11에서 21선 인근에서 지지가 나온 다음에 되돌림을 했을 때 추가 상승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눌림목을 주는지 확인하고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유진 로봇입니다. 이제 통상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은 이제 많이 뜨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유진 로봇, 로보로봇, 그리고 슈림 로봇 이런 애들이 이제 3대장이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급을 많이 빨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배달이나 이런 쪽보다는 로봇 솔루션이라든지 물류 로봇 같은 경우 그리고 청소 로봇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물류나 이런 조금 위험하거나 힘이 많이 드는 부분에서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들 하고 있고 가장 좋은 것은 대부분의 로봇이나 이런 이제 성장 관련주들, AI 관련주들이 적자가 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시뻘건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해부터 꾸준하게 적자였다가 올해부터 지금 흑자로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는 152억 적자였다가 20년에는 88억 그리고 작년 21년에는 64억 꾸준하게 적자가 줄다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재무 계산되는 측면까지 본다면은 이런 종목들도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크게 가격 부담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씩 모아가셔도 모아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마지막 네. 말씀드릴 종목은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입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반등했다가 눌림목을 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다르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산업용 로봇이나 지능형 로봇을 생산 구급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퍼스널 로봇이라는 템이라는 로봇을 론칭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온라인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얼굴 자리 있는 데가 이렇게 터치 페달처럼 돼 있거든요. 그걸 이제 눌러가지고 주문도 받고 하는 그런 이제 로봇을 양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훨씬 더 못 갔습니다. 오히려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은 후발주로 선발주가 먼저 갔으면 후발주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유자의 영역, 유진 로봇이나 휘린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접근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